네, 106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즉, 회계의 목적이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죠. 1번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외적인 비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유용한 회계 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용하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계는 항상 뭐다? 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화폐적인 정보이지 비화폐적인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거죠? 간단하게 볼까요? 자, 2번 경영자의 수탁적인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한 거죠. 원래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죠. 대표이사라고 하는 경영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경영을 위탁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회계 정보만 보더라도 이러한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를 잘 이끌어 왔는지, 그렇죠? 즉 경영을 잘했는지 경영을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만, 그렇죠?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재무상태표는 이제 재무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과 자본 변동, 자본 변동이 자본 변동표고요.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왜 주석도 있었죠? 쌤이 왜 재무제표 종류에는 제 손자 이름은 현주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제 손자 현주,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포기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분계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 분계들이 전부 다 쉬운 분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추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차용 흉서 발행하고 현금 100만원만큼을 단기차에 받아. 쉬운 분계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부채 증가, 단기차입금. 비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럼 차변에 비품 들어오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 대변에요. 미지급금이죠. 외상매입금 아니죠. 외상매입금은 장사할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원만큼을 수령했습니다. 현금 들어온다 차변 100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 그리고 4번 직원부담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과거에 우리가 월급을 주었을 때 예수금으로 분계 놓았겠죠. 그걸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예수금 사라진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의 정답은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장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상품을 구입할 때만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쓰는 겁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져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파악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있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매출원가와 기부금은 둘 다 비용이죠. 근데 여기는 1번은 어때요?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외상매입금은 부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수익인데 미수수익은 미수죠. 미수는 자산이에요. 그쵸? 자, 선급비용 자산이고요. 기부금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틀린 거예요. 둘 다 수익이라든지 둘 다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이다?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분개를 해서 거래의 8요소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분개라든지 거래의 8요소는 거의 다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기계장치 10만원만큼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이금 주었습니다. 항상 분개할 때는 들차 나 되었죠.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쵸? 그러면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그쵸? 차변에 기계 10만원,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 근데 이게 원래는 뭐예요? 자산의 증가, 그렇죠.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2번. 현금 10만원만큼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 기초 회계 올릴 때 딱 한 번 분개했던 건데,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무조건 대변에 뭐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최초의 장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현금을 출자했다는 얘기는 현금을 가지고 와서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현금 들어오죠? 자변에 현금 10만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자본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은행으로부터 10만원만큼 차입하고 즉시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돈 빌려온 거죠. 근데 그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온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오케이. 대변은 뭐죠? 갚아야죠? 부채의 증가. 이름은 단기 차입금 또는 뭐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 외상매입금 1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죠? 현금 나간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너 왜 나갔니? 물어보니까 외상매입금 갚았대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거래 8요소가 그렇죠? 적절한 걸 모두 고른 것을 묻고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지금 가도 적절하죠. 나도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적절하고요. 다도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적절하고요. 라도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적절하죠. 다 적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고른 것은 모두 옳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 다라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차례시간표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쉽죠. 어차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은 거기 때문에 차변은 어차피 어떻게 하면 돼요? 10만원에 70만원에 5만원 더해가지고 85만원 그냥 가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도 85만원 되는 거니까 결국은 85만원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남는 게 자본금이잖아요. 그죠? 야, 그럼 이건 뭐 답이 간단한데 그냥 산수만 잘하면 되겠다.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만원이니까 찍더라도 2번과 4번인데 이건 찍는 게 아니죠. 그냥 85에서 그쵸? 9만원, 4만원 빼면 어차피 72만원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또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만든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 이론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결산이 되면은 항상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그때 수익과 비용이 적혀 있는 장부를 먼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나중에 마감을 해야 돼요. 근데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손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감하시면 되고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기말에 남아있는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원을 썼어요. 그러면 기말 되면은 금고에 얼마가 남아있죠? 20원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20원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계속 넘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겨준다. 즉 차기 2월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차기 2월 마감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익으로 마감을 하는 것은 누구이다? 수익과 비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자산, 부채, 자본이기 때문에 차기 2월로 마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특징 볼까요? 보고기간 종료일이면 결산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사용할 자산이다. 그러면 1년 이상이죠. 그러면은 유동자산에 일단 가까울 거예요. 그쵸? 아니지. 죄송합니다. 비유동자산에 가까울 거예요. 그럼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가 있죠. 투유, 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쵸? 자,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영업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영업이 목적이면 투자는 아닐 거예요. 그쵸? 기타도 아닐 거고요. 그럼 누구이다? 유형과 무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이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 형태가 있답니다. 야, 그러면 이건 눈에 보이니까 무형은 아니겠다. 그쵸? 유형이 되겠죠? 즉 유형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다? 유형 자산이 아닌 것은 뭐냐 그 얘기인데요. 누구입니까? 2번의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은 일단 비유동 자산 자체가 아니죠. 얘는 유동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은 뭐죠? 상품 판매하고 전시를 위한 상가니까 건물이죠. 건물.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그렇죠. 4번은 상품 판매를 위한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이거는 비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차량 운반구와 비품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그쵸. 얘들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재고 자산은 판매가 목적이니까 유형 자산이 아닌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릉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2022년도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는 2022년도가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세요. 단기. 아시겠죠? 그럼 2021년도는 당연히 뭐다? 전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단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의 회계연도 중에 자본 변동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단기의 자본 변동의 내용인데 단기 순이익이 80만 나왔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일까?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회계원리 기초 시간 때 배웠던 BS와 IS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봐요. 여기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얘는 1월 1일 기초의 것이고요. 얘는 12월 말일날 기말의 것이에요. 그래서 쌤이 항상 회계 처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 BS와 IS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그림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기초의 BS와 기말의 BS를 일단 그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니까. 그쵸? 기초의 시점과 기말의 시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어차피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오는데 얘들을 먼저 좀 적어볼 거예요. 자, 1월 1일 날 기초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850만 원이죠. 그럼 물어본단 말이야. 쌤, 이게 왜 850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번 연도는 2022년도죠. 단기잖아요. 그쵸? 근데 2021년도에 12월 말일 날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다? 전기의 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번 연도에는 뭐예요? 저번 연도에서 넘은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기초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전기 말은 단기의 기초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채도 뭐다? 단기의 기초겠죠. 얼마?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850에서 400을 뺀 450이 될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단기의 기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기말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자산은 얼마입니까? 1100대 있거든요. 그럼 이게 1100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부채가 얼마예요? 안 나와 있거든요. 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부채가 얼마이냐.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자산은 어차피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니까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말의 자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기말의 자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말의 자본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다? 80만 나왔거든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80만 나왔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벌어들인 게 많으니까, 번 게 많으니까, 즉 수익이 많으니까 여기에 80만 나왔겠죠. 그쵸? 근데 이건 아시죠? 어차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나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이나 같잖아요. 그쵸? 근데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는 거죠. 즉 기초의 자본이 기말 가서 뭐다? 올라버리면 이익이 나오고 내리면 뭐다?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기초의 자본이 얼마? 450인데 그쵸? 당기순이익이 80만 나왔다는 얘기는 기말에 가서 뭐다? 80만 원만큼의 자본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50에서 그냥 뭐다? 이익 80을 더하면은 그게 기말 자본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53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만 기말 자본 530에서 기초 자본 빼면은 80만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1100에서 530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70만 나오겠죠? 그게 부채라니까요. 그쵸? 근데 물어보는 건 뭐다? 이 부채가 얼마인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S와 IS 세 개를 꼭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회계원리 첫 번째 시간 때 이 세 개를 꼭 여러분 보고 기억을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전산회계 2급은 이런 문제가 맨날 나오거든요. 그쵸?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상품 공식에서요, 순매입액 공식 기억나시죠? 어떤 거였죠? 총 매입액에서 뭘 빼요?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요 환출, 마지막으로 매입 할인을 빼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네들이 뭐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한 거지.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은 매입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즉 상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빼줘야 되는 것들이죠. 얘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 몇 번? 이 중에 한 개 있으면 되겠죠? 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빼는 거는요, 무조건 뭐다? 그렇죠.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도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순매입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혹시 포함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면은요, 포함하는 거 알고 있죠?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쵸? 취득이 뭐예요? 매입이죠. 그때는 매입 운임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것은 매입 운임이고 차감하는 것은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건물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에 의하여 별표.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습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를 묻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취득원가를 물어보지만 정액법 공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산수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도 있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 저의 산수 실력을 좀 의심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당황했는데, 예, 또 알고 나면 그렇게 당황스러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정해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등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결국 분자와 분모는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취등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취등원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죠. 왜? 지금 문제가 이게 얼마냐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x예요. 그럼 결국은 x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5,000원이죠. 5,000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10년이죠? 이렇게 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9,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거 그냥 풀어내시면은 여러분들 X값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결국 회계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다? 그냥 산수 문제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나누기를 그냥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럼 X, 자 그러면 이제는 자 X 마이너스 5,000은 예, 9,000에서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나옵니까? 9,000원에 10을 곱하면은 90,000원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5,000원도 넘깁시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5,000원. 고로 X는 얼마 나옵니까? 95,000원 나온다. 그 얘기예요. 즉,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95,000원이었습니다. 그쵸? 정답은 2번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 산수적인 내용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쌤도 처음에 보는 순간 살짝 떨렸어요. 살짝 떨렸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그쵸? 이런 거 풀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봅시다. 몇 번? 네, 3번이죠. 기계장치는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그쵸?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이는 당좌자산이고요. 얘는 재고자산인데 아무튼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다? 유동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분개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기 임대료로 360만원만큼의 현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요, 현금 받으면 차변에 뭐다? 현금 360만원 분개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대변에 뭐다? 당연히 임대료 받았으니까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했겠죠. 그쵸? 분개했는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드디어 기말이죠? 결산대 가가지고 단기에 받은 임대료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이 360만원 있죠? 이 중에서 다음 연도에 속하는 금액이 90만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속하는 금액은 단기에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360에서 90을 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한마디로? 내년 걸 미리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그쵸? 대변에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 이번 연도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360을 받았지만은 90만원만큼은 단기 게 아니라면서. 그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얼마? 270이지 뭐. 정답은 2번입니다. 당연한 거지. 그쵸? 다음은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급여를 지급 시 총급여 30만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만원 차감하고 29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는데요.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개하면 되겠죠. 자, 월급 주었으니까 첫 번째 뭐다?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 근데 세금 떼고 주었죠? 만원. 이거 뭐죠? 예수금, 부채의 증가. 요게 2번이죠.
그 현금 주었으니까 3번 현금 나갔죠? 자산의 감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채에 속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금.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결산일 현재라는 얘기는 이게 뭐다? 12월 말일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12월 말일인데 자본은 원래 자리가 대변이죠. 그 대변에 뭐다? 자본의 증가, 차변에 자본의 감소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정기 2월이 1월 1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기초의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본을 K라고 할게요. 근데 차기 2월은 뭘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죠.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얘기는 12월 말날 입장에서는 얘는 뭐다? 기말의 자본이다 그 뜻이에요. 그쵸? 그럼 기초의 자본이 200이었는데 기말의 자본이 290이니까 결국 90만원만큼 증가했죠. 자본이. 여러분, 우리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의 자본은 단기 순이익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90만원이 바로 뭐다? 단기 순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이 90만원이 단기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기초의 자본은 200만원이다. 맞는 말이죠. 2번, 단기 순이익이 90만원만큼 발생되었죠. 3번, 차기의 기초자본금은 290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 연도에 기말의 자본이 다음 연도에서는 뭐다? 기초의 자본이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 기초의 자본은 당연히 뭐다? 290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에 이 290이 또 기말 가서 올라버리면 단기 순이익 나오는 거고 내리면은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 2, 3번은 옳은 건데 4번이 틀렸죠. 왜? 결산일 현재 자본금 원장의 손익 200만원으로 마감이 되었다. 아니죠. 지금 손익이 얼마가 마감되었습니까? 90만원 마감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금과 원가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본사 업무용 건물의 자산세는 세금과 원가죠? 그쵸?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간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왜 안 되는 걸까요? 2번은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주었죠. 그럼 이 근로소득세는 뭐다? 뗄 때 예수금으로 분개하잖아요. 그쵸? 3번은요. 차량 5만 구를 취득했죠. 여러분,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한다?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취득 시의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5만 구에 포함해야 됩니다. 세금과 원가 분개하면 안 돼요. 4번, 대표자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아니, 대표자의 소득세는 대표가 내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우리 회사가 냅니까? 그렇죠? 이건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인출금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6회 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106회차는 이론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쉽게 나온 거예요. 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회차 107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